다음 거 볼게요. 드디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자, 오늘은요 삼각함수에서 이 각 얘기만 좀 할게요. 각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자, 이제 지수로그는 끝났어요. 네, 드디어 이별입니다. 지수로그랑. 자, 각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각 뭔지 아세요? 각이 뭔지 아세요? 각은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줘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준다는 게 정확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나오셨잖아. 그래서 모르시는 거야. 알겠지? 안 나오셔서 모르시는 거야. 그럼 봐봐. 이 각의 두 개의 반직선은 이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결국에는 좌표평면에다 나타낼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좌표평면에 X축, Y축 만나는 원점 있잖아. 원점으로 이렇게 잡을 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하나의 반직선은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고정을 시킬 거고 이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 이름이 시초선이야. 뭐라고? 시초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각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돌렸다가 넘어가서 더 돌렸다가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요. 얘는 움직이는 동, 방향, 경 해서 동경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게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동경은 돌아갑니다. 알겠죠? 돌아가면서 여기 각이 생길 텐데요. 이 각의 크기를 잴 때는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재시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재는 게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재는 건 음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쪽이 양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요 각이 대충 몇 도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45도 정도 되게끔 저는 그렸어요. 네, 이 정도 되게끔 그렸는데, 자, 저게 진짜 45도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몇 도일 수도 있어요? 45도에다가? 45.1도.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네, 한 바퀴 돌린 다음에 45도 갔을 수도 있죠. 두 바퀴 돌린 다음에 45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라고 씁니다. 일반각의 표현 방법. 일반각의 표현으로 써준다면 360도가 한 바퀴인 건 아세요? 너무 무시했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지금은 45도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 이렇게 씁니다. 지금 알파의 역할이 45도인 거예요. 저게 몇 바퀴 돌려놓고 알파만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알파로 보이면 이걸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360도는 한 바퀴고 이 n 자리에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여기에는 정수가 들어가면 돼.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갔으면 몇 바퀴 돌려라? 한 바퀴 돌리고 알파 45도만큼. n이 2면은 두 바퀴 돌리고 45도. n이 0이었으면 돌리지 말고 그냥 45도. 다시 여기 집중. n이 마이너스 1이면 반대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45도만큼 이렇게. 알겠어? 방향도 고려를 해줘야 돼서 이게 정수가 들어간다는 거. 자, 이래서 일반각의 표현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보고 문제 살짝 풀게요. 이 알파를 보고서 이 알파의 값의 범위가 알파가 0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면 여기랑 여기가 90도잖아요. 이거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겠어요? 1사분면의 각이겠죠. 만약에 알파가 90도에서 몇 도 사이면? 180도 사이면 몇 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의 각이다. 180도에서 270도 사이면 몇 사분면의 각? 3사분면. 27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으면은 4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알파라는 건요. 이 알파라는 각도는 0에서부터
알파가 360도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는 많이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 정신 차리시고 보셔야 돼. 지금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어. 잘 봐야 돼. 자, 그거 뭐지? 개념 콕콕 좀 볼게. 개념 콕콕. 자,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을 그리고 일반각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네, 꼴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 첫 번째는 몇 도야? 420도지. 얘를 일단은 일반각의 표현 방법으로 써주면 360도 곱하기 얼마 하고 1 플러스 몇 도? 6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420도 만들면 돼. 그러면 시초선 그려놓고 X축의 양의 방향, 그 다음에 60도가 되는 것처럼 대충 그려놓고 여기 60도 이렇게 적으면은 동경 그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330도는 360도 곱하기 얼마 해놓고 마이너스 1 해놓고 그렇지. 플러스 몇 도? 30도. 그러니까 시초선 그려놓고 동경은 몇 도가 되는 것처럼 30도가 되는 것처럼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인 거지.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330도라는 건 사실 반대 방향으로 330도 가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330도 돌리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 알겠지? 그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밑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1번 500도도 일반각의 표현 방법으로 써주면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40도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얘의 동경은 140도처럼 그리면 되는 거니까 시초선 그려놓고 140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140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될 테니까 이거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 거야? 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너무 쉬우니까 그냥 4번으로 갈게. 자, 4번은 마이너스 690도라고 되어 있거든. 그 마이너스 690도는 그 일반각의 표현 방법을 써봤을 때 360도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몇 도? 30도. 이렇게. 알겠어? 어려워? 시초선 있고 30도 있어. 이게 마이너스 690도인 거야.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각이다?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됐니? 돼야지 뭐. 자, 다음. 자, 지금 뭐 했어? 시초선, 동경, 각도를 일반각의 표현 방법으로 해봤고 몇 사분면에 있는지까지 봤어. 알겠지? 자, 이번에는 동경을 두 개를 놓을 거야. 동경 두 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게 이름이야. 일단 X축, Y축 좀 그릴게. X축, Y축 그려놓고 첫 번째 동경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기 좀 할게. 근데 이걸 그릴 때 절대로 45도처럼 그리지 마. 알겠지? 45도처럼 그리지 말고 좀 키우던지 아니면 좀 죽이던지. 알겠지? 좀 줄이던지 키우던지. 좀 45도처럼 애매한 각도로 그 특이한 각도로 그리지 말고 애매하게 그리는 게 맞아. 자, 첫 번째 동경은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두 번째 동경은 빨간색으로 표시할 건데 그냥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럼 두 개의 동경이 일치했다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일치한 걸로 그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위치 관계 이름은 두 개의 동경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거야. 동경 일치. 그럼 첫 번째 거는 알파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빨간색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우리 눈에는 알파, 베타, 동경이 똑같이 보이는 건데 알파, 베타, 동경이 똑같다고 해서 저 각도가 아예 똑같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 알겠어? 정확히 몇 바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알겠니? 그치? 그러면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첫 번째 거를 알파라고 하고 두 번째 걸 베타라고 해주면 동경이 일치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랑 빼봤을 때 정확히 몇 바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해주면 두 개가 딱 몇 바퀴 차이에 있는 거니까 동경 두 개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다음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자,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서 첫 번째 동경은 노란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그릴게. 여기서 이렇게 그렸어. 애매하게 그렸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경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첫 번째 동경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x축 대칭시킨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각은 여기서부터 시초선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재는 게 첫 번째 각의 크기 알파인 거야. 알겠어? 두 번째 각의 크기는 시초선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잰 게 베타인 거야. 이게 베타야. 그러면 너네 이 그림 보고서 알파랑 베타랑 어떻게 하고 싶어? 더하고 싶어야 돼. 알파랑 베타랑 더하고 싶어야 돼. 더하면 몇 도 나와? 360도 나오는 거 보이니? 안 보이니? 여기가 알파면 당연히 여기도 알파지 않겠니? 그러면 베타 더하기 알파면 한 바퀴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그래서 두 동경이 x축 대칭 관계에 있으면 둘이 어떻게 하라고? 더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360도는 아닐 수 있어. 그냥 몇 바퀴 돌린 걸 수도 있어. 이러면서 360도 곱하기 n, 사실은 플러스 360도가 달려있는 건데 어차피 더해도 n 플러스 1이 아니고 어차피 그냥 n으로 뭉뚱그리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세 번째, 내가 무슨 대칭할 것 같아? 그래, y축 대칭 하겠지. 그럼 다시 그려볼게. 선생님은 이걸 외우고 있을까 안 외우고 있을까? 오, 맞아. 선생님 안 외우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맨날 이렇게 그려봐. 알겠지? 진짜야. 그래서 첫 번째 거 알파 이렇게 할게. 애매하게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빨간색으로 베타 y축 대칭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베타는 이만큼이 베타야. 그럼 너네 이거 알파랑 베타랑 어떻게 하고 싶어? 더해. 몇 도 나와? 180도 나와. 그치?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야? 180도야. 근데 몇 바퀴 돌리고 180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느껴져? 그냥 이거 달면 돼. 알겠어? 다음 무슨 대칭 시킬 것 같아? 원점 대칭. 그래. 많이 했잖아 공부. 좌표평면 그렸어. 첫 번째 거 노란색으로 그릴게. 애매하게 그렸어. 이렇게.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 베타는 이만큼. 두 개 어떻게 하고 싶어? 빼요. 빼면 몇 도 나와요? 180도 나와요. 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은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플러스 180도. 이렇게 쓰면 돼요. 선생님, 알파 빼기 베타가 아니고 지금 베타 빼기 알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겠어? 뭐겠어? 하나 남았잖아. 너무해. y는 x 대칭. 그럼 y는 x를 먼저 그려볼게. y는 x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y는 x야. 노란색.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알파. 그럼 빨간색은 y는 x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베타. 어떻게 하고 싶어? 더하면 몇 도 나와? 좋았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x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하나만 살붙이면 끝이야. 원점 대칭 있었잖아.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말이 일직선상에 있고 이렇게만 쓸게. 방향이 반대이다.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적기도 해. 원점 대칭이랑 그냥 이 파란색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돼?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 반대다. 알겠어? 이 원점 대칭이랑 얘랑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점 대칭이라고 안 주고 이렇게 많이 줘.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좀 표현을 알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했어. 자, 넘어가서 예제 1번 한번 해볼게. 자, 예제 1번.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1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있다는 거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이렇게 쓰면 못 배운 사람 취급받는 거야. 왜? 몇 바퀴 돌린지를 모르니까 일반각의 표현 방법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0도에서 90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바퀴 돌리고 0도, 몇 바퀴 돌리고 90도 사이인지 그 사이를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세타야, 2분의 세타야? 2분의 세타니까 얘를 갖고서 양변 2로 나눠보는 거야. 그럼 2분의 세타는 왼쪽 2로 나눠주면 180도 곱하기 n인 건 알겠어? 또 나한테 2로 나눠야 되는데 여긴 나누셨는데 왜 여긴 안 나눠요? 이러면 나는 할 말은 없어. 그냥 여기 나가갖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 알겠지? 그거 진짜 할 말 없는 거야.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180도 곱하기 n. 여기는 여기 하는 거 알아?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n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야? 정수야. 정수 중에 제일 간단한 거 누구니? 0. 0을 넣어주면 n에다가 0을 넣어주면 왼쪽은 0도에서부터 2분의 세타가 어디까지야? 45도까지야. 그러면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1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답 나왔고, n에다가 두 번째 간단한 거 1 집어넣어주면 180도에서 2분의 세타가 225도. 그냥 내가 계산했어. 이거 몇 사분면에 있어? 3, 4분면에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능한 것도 내가 이렇게 체크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n에다가 2를 넣어야 되는데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360도 나오는 거 보이지? 근데 360도나 누구나 똑같아. 0도는 똑같지. 그치?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2로 나누면서 두 칸 떨어졌을 때 똑같이 360도 차이가 나오게끔 된 거야. 알겠어? 360도 더하기 45도인 거 알겠어?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n에다가 3 넣어주면 360도 더하기 180도에서 360도 더하기 225도인 거 알겠냐고. 그러니까 얘랑 같을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답은 1, 4, 3, 4 똑같은 거 반복.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답은 1, 4분면, 3, 4분면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서 느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세타를 갖고서 표현했고 2분의 세타의 범위를 볼 때 두 개만 대입하면 됐잖아. 그런 것처럼 얘를 2로 나눴으면 2개, 3으로 나눴으면 0, 1, 2, 3개, 4로 나눴으면 4개는 해봐야 된다는 거야. 왜냐? 3으로 나눴으면 3칸 떨어졌을 때 360도 차이가 날 테니까. 그러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2로 나눴을 땐 2개만, 3으로 나눴을 땐 3개, 4로 나눴을 땐 4개는 봐야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오른쪽에 표현 바꾸기 1-2번을 해볼 거야. 자, 괄호 1번 봐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 한다? 일치한다. 이거거든?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일치하면 둘이 똑같이 생긴 거니까 뺐을 때 몇 바퀴 차이만 나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4세타랑 여기다 그냥 쓸게. 4세타랑 세타랑 빼주면 이게 360도 곱하기 n 바퀴 수 차이만 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도 되고 뭐 이 정도는 생각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왼쪽이 3세타니까 세타는 3으로 나눠서 120 곱하기 n인 거 알겠어? n 자리에 정수가 들어가겠지. 근데 문제 마지막에 있는 세타값 범위에 맞춰서 적절한 정수 n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세타가 n에다가 얼마 넣을 거야? n에다가 1 넣어서 세타를 120도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이런 그림이래요. 이렇게요. 그럼 이걸 그려 놓으셔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거 그려 놓고서 둘이 알파 베타 어떻게 하고 싶어? 더하고 싶죠? 그럼 더하면 몇 도 나오는 거예요? 360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더했을 때 360도가 나올 테니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러면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거든요. 그러면 세타는 몇 도예요? 72도 곱하기 n입니다. 5로 나눴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세타값 범위가 있으니까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할까요?
2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n에다 2 넣어주면 몇 도니까? 144도요. 네, 144도 이렇게 답 써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요. 네,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고 일반각 했습니다. 일반각, 동경, 위치관계, 두 동경의 위치관계까지 했어요. 자, 이만큼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자, 다음 주제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제는 우리가 각을 잴 때 몇 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몇 도 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불러요. 60분법. 근데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도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 새로운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호도법 배울 겁니다. 호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부채꼴의 일부분 호 아시죠?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호도법이에요. 알겠죠?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이 필요하고요. 부채꼴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원이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원입니다. 중심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지름? 반지름. 여기서부터 다시 무슨 지름? 반지름. 해서 제가 부채꼴을 잡았는데요. 이 부채꼴은 엄청 특이한 부채꼴이에요. 왜 특이한 부채꼴이냐면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이거 호의 길이 보이죠? 호의 길이조차 R이 되게끔 제가 잡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중심각의 크기를 사람들이 1 라디안 이렇게 정의했어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사람들이 정의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 보셔야 돼. 여기 보셔야 돼. 여기 보셔야 돼. 여러분들 난독증인데 그거 왜 보고 있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심각 얼마예요? 1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은 단위거든요. 1 라디안일 때 중심각이 1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R이에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 중에서 제일 큰 게 몇 도예요? 제일 큰 부채꼴 원인 거 아시겠어요? 이거 몇 도예요?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원의 둘레 얼마입니까? 원둘레 얼마예요? 2파이 R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내항이고 외항이고 비례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네 둘이 곱하면 2파이 R 라디안까지. 내항의 곱은 360도 곱하기 R. 보이십니까? 양변에 R 약분해도 되겠어요? 양변에 2도 약분하면 파이 라디안이 몇 도예요? 180도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파이가 대충 얼마였죠? 3.14159였죠? 그래서 양변에 파이로 나눠주면 1 라디안은 3.14159 하면서 파이분의 180도고 얘가 대충 3.14니까 3이면 60도잖아요. 그럼 60도보다 살짝 작은 약 57도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고요? 180도요. 근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라디안을 생략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파이가 180도예요. 에? 파이는 얼마였어요? 3.14159이 그렇게 나가는 거일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파이는 180도도 됩니다. 라디안을 생략해서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생님? 눈치껏이요. 눈치껏. 그 눈치가 없잖아요.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하셔야 돼. 저는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눈치가 없어서 선생님 이거 3.14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았거든요.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았어요.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았다니까. 내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애가 어떤 아이가 있냐면 그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근해 공식은 아니었어. 근데 근해 공식으로 비유를 할게. 근해 공식 외워봐. 아, 왜 이상한 거 시켰어 내가? 2분의 어. 마이너스 B.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불러줘서 공식을 자기 좀 적어야 되니까 좀 천천히 해달래. 그래갖고 어? 뭐 불러줬어. 적어놓은 걸 봤어. 2a 분의 마이너스 b. 뭐 한지 알겠어? 한글로 외우고 있는 거야. 얘도 파이가 3.14거나 안 물어봤어. 알겠지? 오케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파이가 180도야. 알겠어? 그럼 다시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야. 그러면 360도는 몇이겠어? 오,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90도는 어떻게 되시겠어?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다시 반땡 치자. 90도 반땡하면 몇 도야? 45도. 45도는 이거 반땡 치면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다시 이거 3땡 치자. 30도. 그럼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거 다시 2배 하자. 몇 도? 60도. 그럼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게 특수각이야. 특수각. 특수각이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는 특수각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나온 뿌리니까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도를 안 쓰겠다는 소리야. 도를 몇 분의 파이로 바꿔서 일단은 연습을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은 도는 이제 없어져. 도 안 쓸 거야. 알겠어? 도를 안 쓸 거고 저기 있는 게 30도가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 또는 3분의 파이는 60도 막 이러다가 그냥 위에 줄로만 쓸 거야. 위에 줄로만 쓸 거야. 도를 안 쓸 거라고. 언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빨리 연습해와. 알겠지? 빨리 연습해야. 근데 하다 보면 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얘는. 자, 그런데 어쨌든 좀 바꿀 수는 있어야 되거든. 바꿀 수는 있어야 되고 바꿀 때 통하는 게 얘야. 여기 봐봐. 결국에는 파이가 180도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파이가 180도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도를 라디안 단위, 라디안 단위를 도를 마음껏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 보여줄게. 개념 콕콕이고 개념 콕콕에 지금 3번을 같이 한번 해볼 거야. 3번. 3번에 135도 보여? 첫 번째 135도. 135도라고 나와 있는 몇 도 60분법을 라디안 단위로 바꿔달래. 그러면 이 말은 도를 없애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다가 곱하기 도를 없애는 거니까 도를 밑에다가 적을 거야. 단위를 약분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단위를 약분하려고 도를 없애려고 여기다 적었고 우리는 180도랑 뭐랑 똑같은 걸 알아? 파이랑 똑같은 걸 알아.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줬다라는 건 180도분의 파이는 180도랑 파이랑 똑같은 거니까 1을 곱해놓은 거거든? 단위 변환할 때 저렇게 많이 해. 단위 변환할 때 저렇게 많이 한다고. 너네 화학 1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봐. 화학 1 맨 처음에 뭐 배워? 뭘 배우지 않니? 이거 몰수구할 때도 이거 하지 않니? 이거 하잖아. 단위 변환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화원 하잖아.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래서 도를 약분하는 거야. 도를 약분하기 위해서 이걸 놓는 거야. 알겠어? 계산하면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쟤네들도 다 특수각이거든? 4분의 3파이야. 이렇게 나와. 이게 4분의 3이야. 이거보다 이게 4분의 3이야. 뭐 궁금하면 약분해봐. 알겠지?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야. 마지막 걸로 할게. 4번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이것만 할게. 그럼 이번에는 파이를 없애고 싶으니까 파이를 어디다 놓자? 분모에다 놓자. 이런 거야. 그럼 파이를 분모에다 이렇게 놔주면
얘랑 똑같은 게 180도니까 얘를 마음껏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도를 라디안으로, 라디안을 도로 마음껏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럼 파이 이렇게 약분되고요. 계산하시면 네, 계산 열심히 해보세요. 마이너스 225도입니다. 네, 마이너스 225도. 얘도 너무 많이 나오는 각이라 저는 바로 계산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4번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는데 360도 곱하기 n이 바퀴였잖아요. 근데 360도가 몇 파이예요? 2파이거든요. 그럼 2파이 곱하기 n. 근데 걔를 또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안 쓰고 2n파이라고 많이 써요. 이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n파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때는 라디안 단위로 표현했다는 거니까 알파값 범위가 0도가 아니고 0이고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 사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안 단위로 나와도 당연히 일반각의 표현 방법은 단위만 바꿔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밑에 4번 보이는데 4번에 일반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동경을 그려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번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3분의 13파이거든.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시작할 때 몇 파이로 시작하면 되겠어?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4파이. 이게 4파이보다 좀 큰 거 아니야? 알겠어?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찢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두 바퀴라는 거니까 3분의 파이는 이렇게 해서 몇 도야? 3분의 파이가? 60도. 좋았어. 60도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그려놓고 3분의 파이라고 쓸게. 60도 맞아.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라고 돼 있어. 그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는 앞에 얼마 쓸 거야? 어우, 좋아. 그 다음 플러스 6분의 얼마? 5파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6분의 5파이는 대충 몇 도니? 대충은 아니지. 6분의 5파이가 몇 도일까? 150도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6분의 5파이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동경 그리고 일반각 표현했고 다 했어. 알겠어? 좋아. 자, 여기까지 봤고. 휴. 자, 다음 볼게. 다음 잘 봐. 다시 원. 다시 부채꼴. 근데 이번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은 아니고 그냥 세타. 여기는 L. 호의 길이 L.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쓸게. 부채꼴 넓이 S. 됐지?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 맞지?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도 비례하는 거 아니? 그 두 개 한번 해볼게. 자, 세타일 때 호의 길이 얼마야? L이야. 근데 360도가 몇 파이였더라? 2파이. 그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 알겠어?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면 L 곱하기 2파이는 2파이 R 세타야. 그래서 양변에 2파이 날리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공식 L은 R 세타라는 게 나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제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아니고 R 세타야. R 세타. R은 무슨 지름?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 근데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 단위로 표현한 것. 2파이라고 썼잖아. 360도가 아니고.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 단위로 표현한 것. 반지름 길이 R, 호의 길이 세타. 아, 미안. 중심각 세타. 호의 길이는 R 세타. 세타는 라디안 단위.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등장. 다음 넓이 해볼게. 넓이는 세타일 때 S야. 세타일 때 S. 그러면 360도가 2파이거든? 2파이일 땐 얼마겠어? 넓이 한다고, 넓이. 넓이 얼마야? 아! 파이 R 제곱. 원넓이 파이 R 제곱 아니야? 머리 박살나는 게 여기까지 막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양변에 파이 날리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라고 쓸 수 있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반지름 R 제곱 세타. 세타는 중심각인데 호도법 라디안 단위로 표시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여기 R 두 개 세타 하나, R 하나 세타 하나를 L로 바꾸면 이 공식이 2분의 1 R 하나 L 하나로 바뀌는 거 보이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이걸 본 적 있지 않아? 공부를 중학교 때 했으면 봤을 거고 못했으면 못 봐. 이거는 막 옆에 나와 있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도 얘는 배워. 얘는 배우는데 여기 세타나 여기 세타가 호도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얘네 두 개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고등학교 왔고 호도법 배웠으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있다는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얘네들 이용해서 이제 개념 콕콕 5번 한번 해볼게.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R이고 호의 길이는 L, 중심각은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아니 그래갖고 첫 번째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R이 3이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4분의 3파이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호의 길이 L은 R세타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R세타는 3이랑 4분의 파이랑 곱해주면 될 테니까 답은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쓰면 끝인 거야. 얼마나 쉬워.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거든. 그래서 2분의 1에 R 제곱하면 9고 세타는 4분의 파이니까 끝까지 계산해주면 8분의 9파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선생님은 부채꼴 넓이 공식 중에서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걸 쓰는 편이야. 무조건 이걸 쓰는 편이야. 그래서 2분의 1 RL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 2분의 1 R은 3 그 다음에 L은 위에 거 4분의 3파이 넣어주면 똑같은 거 보이죠? 8분의 9파이 이렇게 저는 노란색으로 많이 계산해요. L을 알고 있을 때. 아시겠죠? 자, 5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예제 2번 봅시다. 자, 예제 2번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요. 세타가 3분의 파이. 야, 근데 얘들아 너네 이거 이렇게 쓰고 세타라고 읽는 거는 알아? 나 갑자기 또 무섭네. 이거 언제 배워? 과학 때 배워? 아, 이거 중3 때는 안 배워? 안 배우는 것 같더라. 선생님 때는 중3 때 저걸 배웠어갖고 너네 선배들이랑 내가 저걸 왜 모르냐고 하면서 손가락 자르기 매치를 했다가 내 손가락이 잘렸거든? 손가락 잘렸어. 중3 책을 봤는데 세타가 없더라고. 저 과학에서 나오는구나. 굴절률 이런 거 할 때? 아니 중학교 때 과학 그 지구 둘레라는 거 알지 나오는데. 아, 그래? 너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살았나 보다.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사는 거니? 대호수. 너 아직 중학생이잖아. 선행학습 중이잖아. 선행학습 중. 그러니까. 중3에 고2까지는 많이. 좋겠다, 야. 자, 세탄 3분의 파이고,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은 2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해달래요. 자, L은 R세타잖아요. 근데 L은 2파이고, R은 내가 구해야 되고요. 세타는 3분의 파인데, 어머나 세상에 얘를 계산 못하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 아닌가? R은 6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S인데, 호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땐 2분의 1 RL을 많이 쓰고요. 저는 2분의 1 곱하기 R은 윗줄에서 6이고 L은 제일 위에서 2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넓이는 6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두 번째 호의 길이 L이 2파이고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 L이 2파이고요. 다음 넓이가 S인데 4파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S는 2분의 1 RL로 먼저 R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S를 구할 때 L이 나와 있으면 저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방향이 정해진다니까. 알겠니? 그래서 S가 4파이고 2분의 1 곱하기
R은 모르고 L은 2파이니까 계산해주면 R이 얼마야? 4야. 반지름 구했어. 그럼 지금 호의 길이 L이 2파인데 얘는 R세타로 구하자니 R이 4니까 4세타고 4세타가 2파이면 세타는 4분의 2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3번은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2-3번은 삭제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삼각함수의 각 얘기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삼각함수 하겠습니다.